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울 건 위치 벡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레온이 많이 처음 배운다고 했나? 네. 혜린 너 이쪽 수업 때 들었었니? 너희 둘이 처음이라 생각한 거 내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위치라는 말이 있죠.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는 뭐냐? 자,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벡터는 평행 이동에 자유롭잖아. 따라하세요.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 이제 평행 이동이에요. 땡땡땡 땡땡땡 하면 이 벡터랑 이 벡터는 같은 벡터야, 다른 벡터야? 같은 벡터야. 왜? 뭐 했으니까 내가 평행 이동 했으니까 같은 벡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벡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 시점을 어디로 바꿔주고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 시켜준 다음에 이 벡터를 관찰해보면 시점은 그러면 5로 통일했으니까 어떤 벡터든 시점은 전부 다 5가 될 거야. 그때 얘 종점이 나타내는 A, 5A 벡터가 됐죠? 평행 이동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부르냐? 이 종점을 점 A라고 한다면 이 종점의 위치 벡터다라고 불러요. 글씨 개판이네. 네, 알아서 쓰세요. 5A를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내가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는 거는 어떤 점의 위치 벡터냐가 궁금하잖아? 시점을 어디로 만들어놓고 원점으로 만들어서 평행이동 시키면 그 종점의 위치 벡터다라는 거야. 누구의 위치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어차피 시점은 5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종점이 지금 A죠. 이때 우리가 주로 얘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 종점을 소문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벡터가 있었어? 이런 벡터가 있어요. 얘는 누구 위치 벡터냐? 라고 한다면 평행이동을 해요. 땡땡땡 땡땡땡 해서 대충 이런 느낌일까? 이때 종점을 B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누구의 위치 벡터다? B의 위치 벡터. OB는 B의 위치 벡터고 내가 간단히 표현한다면 스몰 B 이렇게 벡터 스몰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위치 벡터가 뭔지 알겠니?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부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따라하세요. 시점이 5인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벡터를 위치 벡터로 분해해라 라고 하면은 종배시로 해서 분해를 해버리면 돼요. 시점이 뭐가 되도록 분해하면 돼요? 원점이 되도록 새로운 시점을 5로 제작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5B 종점이 B점 5B-5 그래서 점 B의 위치 벡터와 점 A의 위치 벡터의 차로 분해를 했다고. 이걸 뭐 위치 벡터로 분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로 뭐 했다고요? 분해했다. 그래서 점 B와 점 A의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위치 벡터를 분해하는 거는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정 안 되면 위치 벡터 분해하자 해가지고 계산 쓱싹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어. 직관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시점을 5로 통일해놓고 시점을 원점 기준으로 A의 위치를 표현해.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이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름을 무슨 벡터라고 불러주는 거고? 위치 벡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시점이 뭐인 벡터? 원점인 벡터. 그때 그 벡터를 종점 A든 B든 종점의 위치 벡터라고 부른다 정도로 알아놓으면 괜찮아요. 위치 벡터의 정의는 정확히 납득이 됐니? 네, 하나 놓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위치 벡터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그래서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로 나타내주는 거야. 이 점이 만약에 예를 들면 A가 2,3이라는 점이었어? 그럼 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한다? 그럼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하면 돼? 2,3. 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한다? 그럼 5A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표현하는 방법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느낌이야. 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의 위치를 벡터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OB 하면은 일단 이 B는 A, B의 무슨 점, 가운데 껴있으면 무슨 점이라 주로 부르죠?
내분점을 내가 m 대 n 내분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이 위치 내분점이 따라서 내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내분점의 위치 벡터 이 OP가 내분점 B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누구의 무슨 벡터로 부른다고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B의 위치 벡터. 근데 B가 내분점이니까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결과만 외우면 좀 간단하지만 과정까지 이번 과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 자, A, B, C는 한 직선상에 있는 거 보이나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두 벡터가 뭐하나? 평행하니까 무슨 배? 이렇게까지 갈 거야. 자, 그래서 여긴 결과를 쓸 거고 유도하는 거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이거야.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시작을 할 거고요. 너네 종이 밑에는 여백이 좀 많은데 나는 좀 좁으니까 좀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쓸 수도 있겠다. 써볼게. 자, 그러면 내가 두 벡터가 뭐 하나라고 쓰는 거죠? 평행하다. A, B와 나 시점을 A로 통일시킬게. 이렇게 대각선 두 줄 그으면 평행하다는 뜻. A, C 이렇게 쓸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배 관계로 바꿀 수 있다. 실수배라서 원래 T 이렇게잖아. 근데 실제로 몇 배인지를 M, N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A, B는 자 전체를 몇 조각으로 봤을 때 A, C를 M 플러스 N 조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몇 조각이 A, B다. M 조. 예를 들면 뭐 1대 4라고 쳐봐. 그럼 전체 몇 조각 중에 A, C는 전체 5조각 중에 그때 A, B는 몇 조각이다?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게 전체 조각 M 플러스 N 그 중에 얘는 M 조각 이렇게 써도 될까? 해서 A, C 이 전체를 M 플러스 N 조각 낸 다음에 그 중에 M 플러스 N 조각을 낸 다음에 M 조각을 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알아세요? 위치 벡터로 분해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점을 누구로 통일시키겠다는 얘기가 똑같을까? 원점. 그래서 새로운 시점을 O로 제작을 해주는 거야. 따라해요. 종배식. 그럼 내가 원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O, B 마이너스 OA. 시점이 A 두 벡터, 점 B의 위치 벡터와 점 A의 위치 벡터로 분해한 거야. 이 하나의 벡터를.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내가 A, C는 뭐라고 분해할 수 있을까? O, C 마이너스 OA로 쓸 수 있겠죠? 내가 아까 계수부터 했지? 그러면 OC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N, O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OA 여기인데 여기도 있네? 웬만하면 좀 넘기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OB는 안 쓸 거예요. OB는 넘어가니까 OC 그대로 냅두고요. M 플러스 N분의 M, O, C 벡터.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은 1, OA잖아요. 1은 개수만 써볼까? 1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N, OA가 될 거란 말이죠. 이거 통분하면은 얘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인데 마이너스 N 하면 이렇게 해서 누구가 남는 거야? 이상하네. 이게 N인가요? N일 때는? 그럼 N만 남네? 거기가 N이라요. 무슨 일이죠? OA N 오해가 N 숫자가 N이 아니라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거? 네. 이거 잘못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 M 계속 똑같이 정리했으니까. 여기가 M을 뺐으니까 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 플러스 N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쓰고 자, M을 먼저 쓸게요. M 한 다음에 O C 플러스 N 한 다음에 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중간 과정을 너네가 유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 만약에 A와 C에 무슨 점을 내가 지금 표현한 거야? B는 무슨 점이었죠?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A의 위치 벡터나 C의 위치 벡터를 실수배한 다음에 더했다. 이걸 1차 결합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OA, OC의 1차 결합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때 특징. 얘 개수랑 얘 개수를 더했더니 합이 몇이 나와요? m 플러스 n분의 m이랑 m 플러스 n분의 n을 더하면 몇이 나와? 합은 1이 나와.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1차 결합의 개수 합이 1이다. 아주 특이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거꾸로 알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런 느낌이야. OB는 OC 벡터 플러스 2OA 벡터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쳐보세요. 문제에서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주잖아. 그럼 내가 얘 개수가 1이죠. 얘 개수 2죠. 그럼 내가 이 3을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 개수는 3분의 얘 개수는 3분의 와 B가 AC의 내분점이구나 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납득이 되나요? 근데 어떤 내분점인지까지 알 수 있어야 돼. 봐봐.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원래 A 쪽에서 m, C 쪽에서 n이었죠. 근데 거꾸로 m 곱하기 하고 반대편이 누구가 곱해지고? C, OC가 곱해지고 n 한 다음 반대편이 누가 곱해져? 이거 우리 수상에서 내분점 공식 할 때랑 똑같아.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모양이. 까먹었어? 내분점의 좌표 공식. 이거는 알아야 해요. x1, y1, x2, y2라는 두 점이 있어. 얘네 둘의 m 대 n 내분점. 좌표를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유도하는 것까지는 안 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m 대 n이지. 따라서 m 플러스 n은 m 플러스 n. 잘 이렇게 비웠나? 원래 누구 쪽이 m이었어요? x1일 때가 n이었지. x2일 때가 비율이 뭐였어요? n. 근데 n 하면은 원래 x1이 n인데 반대로 얘를 써줘. 거꾸로 써줘요. 주차해서 얘를 x2로 써주고 n 쪽은 원래 x2인데 반대로 누굴 써주는 거야? 이게 내분점의 x좌표가 되고요. 유도해서 계산을 해보면 y좌표도 똑같아. 따라서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쓰고 원래 m 쪽의 y좌표는 누군데? y1. 근데 반대로 누굴 쓸 거라고요? 여기는 y 왜요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도해서 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쟤랑 지금 공식 모양이 완전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수상 이거를 외웠다면 이건 그냥 바로 따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 왜 이렇게 쳐보세요? 이때 쳐봐. 개수합이 여기 몇이야? 4. 개수합이 몇이 돼야 되는데? 1. 그러면 바로 4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버려서 그럼 이제 개수가 1, 4분의 1, 4분의 4. 그럼 얘는 내분점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1차 결합의 개수합이 1이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사실은 외분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1차 결합의 개수합이 1이다? 그럼 내분점 또는 외분점 또는 점이 겹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다. 어쨌든 내분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더하기는 내분점 빼기는 내분점의 참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 이거 1 플러스 3분의 1, 5씩 이건 4, 5에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얘를 내가 4분의 5인 이렇게 넘겼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몇 대면 내분점 공식일 때가 분모가 이렇게 나오죠? 1대 3 내분점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1일 때가 5씩, 3일 때가 5A지.
보통 곱해지는 게 반대로 곱해지죠. 그럼 내가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누구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거냐면 AC 종점 AC에 A 쪽이 몇 곱해졌어요? 3 반대로 얘가 원래 A, B 였던 거야. 몇 대면? 1대 3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표현하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심한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 유용하게 어려운 문제 풀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데 쉬운 문제 풀 때는 이해 못해서 상관은 없는데 공식은 일단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합성을 하는 거야 지금. 원래 이렇게 5C-3OA 벡터가 두 개였죠? 이거를 내가 아까 하나로 합쳐버린 거야. 내분점 하나로 그냥 표현하는 걸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여줄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모양 알아야 돼요. 공식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근데 반대로 곱해주기. 그리고 1차 결합의 개수합이 몇이다? 1이다. 이게 플러스 되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일단 너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기 자리 있어야 되니까 아래도 쭉 이어서 써야 된다. 너희는 이거. 꼭 개수가 막 n 플러스 n보다 n은 나올 필요 없어요. 계산이 1이만 하면 돼요. 1차 결합. 혜연이 이거 중간 과정 이해는 되니? 네. 지금 벌써 다 썼어? 아까 들으면 썼네? 웬만하면 설명할 때 그냥 들어. 쓰느라 설명을 놓치면 안 되잖아. 자꾸씩 떨어졌어? 네. 타이밍. 다 봤어? 자, 보세요. 얘들아, 유도 한번 해봤죠? 해봤죠? 그럼 됐어요. 이제 외분점은 내가 바로 공식으로 바로 쓸게. 과정이 부호만 다른 거 완전 똑같아요. 자,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5C, 여기 C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C가 A, B의 N인데 N 이렇게 돼 있으면 이 C를 우리가 A, B의 무슨 점이라고 불렀죠? 외분점. 외분점의 무슨 벡터?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외분점의 위치 벡터죠? OC는 외분점의 위치 벡터는 이 A, B의 외분점의 위치 벡터는 A, B의 위치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보면 따라하세요. n-n분의 n-n. 아까는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이었죠? 왜 분점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식이? n-n분의 n-n. 아까 누구 쪽 비율이 n이었어? A에서 n이었죠? B에서 n이었지? 그 M에다가 누구 위치 벡터 곱해주고 5? 지금 C는 A로 표현하는 거니까 B. N 쪽은 그럼 반대로 누구를 써주는 거야? 여기 공식은 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모양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OB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n-n분의 n. 얘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n. 개수 합의에도 저기에 써줄까? n-n분의 m OB. n-n분의 n OB. 해줘.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랑 이 개수를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그래서 개수합이 1이다.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OC는 KOA 플러스 LOB. 이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C의 위치 벡터를 따라서 C의 위치 벡터를 E의 위치 벡터를 A의 위치 벡터와 A의 위치부터 B의 위치 벡터의 E의 위치 벡터의 1차 격으로 표현했다. 1차를 1차 격을 표현했을 때 그때 만약에 K 플러스 L 개수합 뭐라고요? 개수합이 만약에 1이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돼. 개수합이 1이면 A, B, C가 한직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수합이 1이면 무슨 점이었을 수도 있고 무슨 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줄게. A, B. 자, 요 사이에 있었으면 무슨 점이었던 거고 대분점이었을 수도 있어.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외분점이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이 위에 점이 있을 수 있어. 왜냐? 여기는 어떤 거냐? 이거 OA랑 야 C가 여기 있으면 OA랑 OC랑 어떤 거야? 같은 건 언제냐? K가 1이고 L이 몇이면? 0이면 그냥 OA는 OC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경우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K가 0이고 L이 몇이면? 1이면 이렇게 되고 1 되면 OC는 OB에서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합이 몇이라며? 1이라며 따라서 개수합 1이면 한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제도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야. A 벡터는 5B 플러스 3OC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제가 간단한 똑바로 그럼 계속 준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지금 OA 누구의 위치 벡터? A의 위치 벡터래. 누구의 위치 벡터? B의 위치 벡터. 누구의 위치 벡터? C 위치 벡터의 뭐로 1차 결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가 어디에 있다? A, B, C가 한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몇 대면 무슨 점인지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개수합이 몇이에요? 4.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돼. 4를 내가 여기 계속 1, 3이죠. 이렇게 해주면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했을 때 모양 똑같이 모양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4분의 5a가 내분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5a가 내분점인 게 아니라 개수합 1이 아니니까. 아니, ABC가 한직선이 있다면 잘못된 말이네. 개수합이 아까 4였으니까. 개수합이 1이어야 한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세팅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이렇게 됐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4a 하면 넘겼을 때 이제 개수합이 4분의 1, 4분의 3에서 그때는 개수합이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한번 시작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A가 B, C의 무슨 점인 건 확실해? 먼저 쓰세요. A는 B, C의 몇 대 몇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몇 대면 내분점인지는 얘 앞에 개수 숫자를 보면 되는 거죠. 자, B 쪽에서 비율이 몇이었을까? 이거 혹시 반대로 못한 적 있습니다. 3대 이거 누구 비율이었던 거야? 이 내분점이 다까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좀 많이 낯설 수는 있어. 낯설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내분점의 좌표를 배웠죠? 지금 배운 거에 내분점의 뭐를 배운 거야? 내분점의 뭐를 나타내는 벡터?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는 위치 벡터. 를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A, B, C, M인데 이렇게 있다면 자 그러면 내분점이 여기 누가 내분점이야 지금? C의 위치 벡터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OC. 그러면 이 A와 B의 위치 벡터의 1차 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자, 몇 플러스 몇 번에? M 플러스 N. 네. M 비워놓고 플러스 N 뒤 비워놓고 A 쪽에서의 비율이 M이었죠? 그 M에다 누구를 곱해버리고? OB. B의 위치 벡터 OB를 곱해버리고 이 M은 원래 B에서 떨어진 비율이었죠? 그럼 B 대신에 누구의 위치 벡터를? A 위치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모양은 거의 똑같죠? 네. 이걸 외워가시면 돼요. 수학상, 수학한가? 모르겠다. 고1 때 이거는 이번에 배운 거.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뭘 배웠는지 알겠어? 여기까지 기본 내용이 이제 뒤에 내용은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자, 내분점의 위치 벡터, 외분점의 위치 벡터 합쳐서 좀 간단하게 줄여서 불러요. 따라하세요. 분점 벡터. 이게 뭐냐 하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 또는 외분점의 위치 벡터 줄여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서술형인데 막 분점 벡터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없어. 자, 그때 내가 MOA 플러스 MOB가 있다. 두 벡터 A 차이를 보였다. 합이 보였다. 그럼 나는 이 두 벡터 하나를 합칠 수 있어. 어떻게 합치느냐?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위치 벡터. 분점 벡터가 되려면 계산 몇이어야 된다고? 1 차이라기? 1. 계산 1이 되면 지금 계산이 M 플러스 N이지. 그러니까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려요. 내 맘대로 곱했어. 근데 는이라고 했으니까 같아야 되지. 뒤에다가 M 플러스 N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이거면 그럼 이제 모양이 내분점의 위치 벡터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게요. 5 는하고 앞에 실수가 M 플러스 N 그대로 놓고 A, B, C C로 이렇게. 원래 A, B밖에 없는데 갑자기 C가 생겼지. 이거 먼저 설명해줘야 돼. C는 단 C는 누구와 누구의 내분점이래요 지금? A, B의 내분점을 C로 새로 세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내분점을 C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바꿔야 C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A와 B의 몇 대 몇 무슨 점일까? 일단 부호 보니까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점이고 A 앞에 M 곱해지면 이게 누구 비율이었던 거야? B. B 비율이니까 이게 A 비율이야. 몇 대 몇? N 대 M? 내분점.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도형에 표현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A, B 연결해요. A, B의 몇 대면 내분점? 대충 막 N 대 M 여기 쪽이야. N 대 M은 쪽에. 그래서 이 내분점을 내가 누구로 놓은 거야 지금 새로? C로 놨죠. 그래서 MOA 플러스 NOB가 이 OC의 실수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몇 배? M 플러스 N배 한 거다. 이게 뭐 2면 2배 한 거고 2분의 1이면 절반인 거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당연한 얘기는 똑같은 거야. 해서 내가 두 벡터였죠 원래? 몇 개 벡터를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뭐 했다? 합성했다. 우리 벡터 더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따라서 덧셈으로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하나로 합칠 수 있고 그 다음 뺄셈으로 두 개 이상의 벡터 하나로 합칠 수 있고 자, 세 번째 분점 벡터 분점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 합칠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뭘 쓰는 게 유효할지는 달라요. 그래서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근데 시점이 둘 다 뭐일 때였어? 5에서 좀 좋았단 말이야. 근데 와 1차례라도 1차례인데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떡하나 이거 한번 보여줄게. 아이유가 먼저 쓸래? 네, 그림 그리고 쟤부터 먼저 써보세요. 그 다음 내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두 번째예요. 왜냐면 시점이 항상 통일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차례라도 오늘 남은 내용 중에 이 두 번째 거, 이 내용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해요. 근데 저거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정의 위주라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했냐면 따라하세요. 분점 벡터로 합성. 그럼 이게 무슨 점의 위치 벡터로 합성한 거야? 내분점의 위치 벡터. C가 내분점이었죠? 내분점의 위치 벡터로 합성한 거야. 자, 근데 얘는 시점이 통일됐을 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시점이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위치 벡터로 분해 하고 시작하면 돼요. 위치 벡터로 분해한다는 건 시점을 뭐로 통일시킨다는 얘기야? 원점으로. 그러면 내가 A, B를 어떻게 분해하는 거예요? OB-OA 얘는요? OD-OC 이렇게 앞에 개수까지 써주면 MOB 이건 그냥 봐. 결과만 써주세요. 마이너스 MOA 플러스 NO 마이너스 NO 여기서 부 플러스인 애들끼리 따로 놓고 부 마이너스 애들끼리 따로 묶어볼게. 그러면 MOB 플러스 NO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고맙습니다. 뒤쪽은 뭐가 되죠? MOA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NOC.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점 A와 시점 C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겠고요. 종점이 누구랑 누구랑 B랑 같이 들어가는 느끼게 돼. 자, 그래서 내가 이 각각을 분점 벡터로 합성할 거야. 자, 개수합이 몇이죠? n 플러스 n 1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냥 1로 맞춰주기 위해서 누구로 나눠버릴까? n 플러스 n 나누고 곱해줘서 n 플러스 n분의 하고 NOB NOD 이렇게 해주고 나눴으니까 뒤에 뭐 해줘야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곱해줘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합이 몇이야? 그럼 내가 여기도 n 플러스 n을 뭐 할까? 나누고 뒤에다가 똑같이 곱해주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곱했고 여기도 곱했으니까 하나를 묶어도 되겠지? 볼게요.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MOA 플러스 NOC 한 번에 묶어서 뒤에다 m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거 OB, OD 이거의 누구의 위치 벡터? 점 B의 위치 벡터. 이건 누구의 위치 벡터? 의 1차 결합인데 개수합이 몇이니까? 이거 무슨 점의 위치 벡터로 합성할 수 있겠구나. 내분점. 그럼 내가 A, B, C, D 있었죠? 그러면 A, B, C, D 있으니까 E, F. 내가 얘네들의 내분점 B, D의 내분점을 E로 새로 정의를 할게요. 그럼 얘는 O하고 누구의 위치 벡터로? E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E가 먼저 설명해줘야 되죠. 뒤에다가 이따 할게. 얘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그러면 AC의 무슨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로 바꿀 수 있겠네. AC의 내분점. 근데 AC 내분점 뭔지 알아 몰라? 내분점 모르죠. 그러니까 새로 놔야 돼. A, B, C, D, E까지 생겼지. 그럼 누구를 놓을까? 그 내분점을? F. 그럼 O, F. 이렇게 바꿔도 될까? 단. E는 누구와 누구의 어떤 점이에요? E는 B, D의 몇 대면 내분점? 거꾸로? M 대 M 내분점. 자, F는 누구와 누구의? A와 C의 M 내분점. E는 B, D의 M 대 M 내분점. 누구도? F는 누구와 누구의? A와 C의 몇 대면 내분점? 정해주면 돼. 그런 다음에 따라서 종배식. 이거 종배식 해놓은 거랑 결과가 똑같지. 다시 합성. 뺄셈을 합성할 수 있죠? 이게 종, 빼, 시. 그럼 합성하면 시점이 뭐가 되는 거고? F. 종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의미냐? F랑 E를 여기 표시해 볼게. E가 뭐였어? E. 누구와 누구의? BD의 몇 대면 되는죠? 그래서 BD 따라서요. 종점과 종점의 M된 내분점. 그게 새로운 종점 E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점은 F가 됐죠? 합성한 시점이 F가 누구였어? 누구와 누구야? 시점과 시점의 새로운 내분점이 새로운 시점이 되는 거야. M인데 여기가 F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합성해야 봤더니 MAB, MAC 오토이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러면 새로운 시점은 따라하세요. AC의 N 대 M 내분점. 그게 새로운 시점이에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B와 D의 N 대 M 내분점. 그게 새로운 분점이 돼서 로 벡터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의 실수배가 되더라. M 플러스 N도 해줘야 돼. M 플러스 N이 2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은 어쨌든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너희는 결과를 요것만 쓰면 되지 않을까. M 플러스 N하고 벡터 F2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F2가 뭔지 설명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사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처만한 친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결과만 받아들이고 갑시다. 이거는 저렇게 된다 정도만 알아놓고 실제 일단 문제 풀 때 저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직접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이 개념이랑 같이 말로 표현하기가 다양한 상황에 쓰일 때 말로 표현하기 애매해. 이거보다는 무게중심이 남는데 무게중심을 유도해주는 게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보여는 줄게요. 와? 이거 다 결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고 있는 거야? 결과만 쓰는 거였어요? 다 쓰면 다 쓰세요. 공부 되니까. 네,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저 그림까지 그려주세요. 빨리 하세요. 정리하자면 시점과 시점이 통일되어 있을 때는 새로운 벡터로 합성되는 어떤 벡터냐? 종점과 종점의 M 대 M 내분점이 새로운 종점이 되는 거고 시점이 통일 안 됐을 때는 시점과 시점의 M 대 M 내분점에서 출발해서 종점과 종점의 N 대 M 내분점에 도착하는 벡터로 합성이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시점이구나. 일단 문제로 일단 보여줄게요. 그거 예시로 넣기 좀 애매해서 안 넣었어요. 지금 저렇게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납득만 하면 됐어?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상하네. 무게중심 어딨어? 무게중심 먼저 할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했죠? 이번엔 무게중심. 무게중심 위치를 순서를 좀 그렇다. 순서를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 얘는 이따 쉬는 시간 하고 얘를 먼저 할게요. 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그냥 직접 해보면 A, B, C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하는 게 위치 벡터 OG가 되겠죠? 자, 얘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성질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따라하세요.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이거를 무슨 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선. 여기서 중선 연결한 그 세 직선의 교점.
이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은 그게 정이야. 성질은 여기가 1대 2 내분점이더라. 이런 성질이 있었죠? 자, 이거 이용해서 그냥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내가 이 중점 여기를 M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OG 벡터는 G는 A와 M의 내분점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맞아요? A와 M의 몇 대면 내분점일까? 다시 따라서 G는 A와 M의 몇 대면 내분점이야? 2대1이지, 1대1 가능한 2대1 내분점이죠? 그러면 이제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내분점 공식 배웠으니까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2대1은 분모 뭐라 써야 돼요? 2 플러스 1분의 분자에도 2 비워놓고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요. 원래 누구 쪽이 2였어? A 쪽이 2였지만 그럼 반대로 누구 위치 벡터를? M 위치 벡터인 누구를? OM. 1쪽에는 반대로 누구 위치 벡터를? O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내분점의 위치 벡터 공식 그냥 쓴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좀 정리를 해줄게 이거. 3분의 2니까 따라서 3분의 2 OM. 이렇게 하면 개수가 몇 분이면? 3분의 1 5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M 벡터는 OM은 M은 누구와 누구의 B와 C의 몇 대면 내분점이니까 중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지. 그럼 내가 얘도 B의 위치 벡터, C의 위치 벡터로 바꿀 수 있어요. 해볼까? 는 하면은 3분의 2 앞에 써놓고, 자, 이 OM은 OB, OC의 몇 대면 내분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니까 우리가 뭐라 쓸까? 분모를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 한 다음에 1쪽에 누구 거꾸로 써주고 뭐 똑같이 써서 1이니까 OC 여기 누구 쓰고 이렇게 써주고 1이니까 똑같이 순서는 플러스 2 3분의 1 르라고 써보면 자 이거 개수가 2죠. 그러면 약분 되죠. 몇 분이면 OC? 더하기 3분의 1 OB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묶어주면 OA OB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할 때랑 똑같아요. 무게중심 좌표는 따라하세요. 좌표의 평균 무게중심의 X좌표는 세 점의 X좌표 다 더하고 3으로 나눠. 그럼 무게중심의 X좌표 나와. Y좌표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Y좌표 나와요. 벡터도 똑같아. 위치 벡터도 위치 벡터 3개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의 OG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어? 아니요. 이 과정은 이해돼요? 네, 그럼 이제 결과는 외우면 돼요. 네, 쓰세요. 아, 종종에서 지금 해야 되네. 와, 지금 벌써 1시간 20분이 됐어?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걸리네. 아, 그래서 매번 내가 문제를 못 풀어주고 그냥 끝났나 보다 그러면. 이런. 자, 봅시다. 이거 종점의 자취까지 하고 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2시간 수업이 참. 자, 4번이에요, 4번. 종점, 위치 벡터의 종점의 자취. 이거는 좀 이제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는 건데, 이해를 좀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누구의 위치 벡터라는 뜻이야? P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야. 근데 얘가 A의 위치 벡터랑 B의 위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 MN에 따라서 P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맞아요. 그때 이 MN에 따라서 MN이 뭐 양수냐, 음수냐, 합이나 차가 몇이냐에 따라서 얘 위치가 어떻게 제한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걸 알아볼 거야. 자, 예를 들면 M은 1, N은 2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O, P. 그러니까 P의 위치 벡터는 O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O, B. 이거 작도를 진짜 해버리는 거야. OA만큼 가래요? OA. 이렇게 갔죠? OB만큼 몇 번 가래요? 2번이니까 한 번, 2번 해서 얘 합치면 얘가 된다고 했어요. 2OP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건 우리 벡터 덧셈. 삼각형법으로 더한 거죠. 벡터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해서 M이 1이고 N이 2잖아? 그럼 P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될까요? M이 1이고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 OP는 1 OA 플러스 몇 OP? 3 OP니까 OA만큼 갔다가 OP만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에 여기에 P가 있는 얘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봐. 이것도 한번 해볼까? M이 2분의 1, N은 2, 이렇게 놓게 돼. 2분의 1 OA, 2분의 1 OB 이렇게 더해지겠죠? 2분의 1 OA는 OA만큼 다 가요, 못 가요? OA 얼만큼만 가는 거야? 절반만큼밖에 못 가? 이게 2분의 1 OA야?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OB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OB 얼만큼만? 5층 절반?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P 위치. 그래서 이게 OP의 위치다. P의 위치 벡터는 OP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자, 보세요. 내가 P의 위치를 찍을 거야. 어떻게 찍을 거냐? OA만큼 가고, 그 다음 뭐만큼 가서? OB만큼 가서 몇 OA 가고, 몇 OB 가서 이제 P가 결정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나와. M이 양수잖아? 그럼 어쨌든 뭐 0.1이면 뭐 10분의 1만큼 가고 2배면 이렇게 가겠지. 확실한 건 이 방향으로 무조건 처음에 이동을 했을 거야. OA가. 맞아요? MOA는 여기 어딘가에서 끝났을 거야. 이쯤에서 끝났다 쳐봐요. OB는 NOB야. N도 양수로 칩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끝나거나 뭐 요렇게 끝나거나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전 P의 위치들이 어디에 속하겠느냐를 상상해 보면은 이 영역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요렇게 뭐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P의 위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쪽 영역에 M과 N이 양수일 때, 자, M은 양수인데 N이 음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M이 양수야? 그럼 OA만큼 갈 때 OA 방향대로 가, 반대 방향으로 가? OA 방향으로 올라가겠지? 올라간 다음에 N이 음수잖아? OB 방향으로 가야 돼? OB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P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P가 찍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어디에 찍히는 거 봤더니 이렇게 연장하고 OA, OB가 연장했을 때 이쪽 영역이 N이 양수고 N이 음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상분면이랑 되게 비슷해져요. 그러면 여기를 A로 넣어가. OA를 X축으로 생각하고 OB를 Y축으로 생각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가 약간 X, Y축 원래 직교하죠. 이렇게 살짝 기울어졌다 생각하면 돼. 축이냐. 자, 그래서 얘가 OB가 무슨 축 역할을 하고 X축, OA가 무슨 축 역할을 하고요. 그때 이 MN이 약간 부호만 생각하면 좌표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M이 양수다? 그럼 무슨 좌표의 양수 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OA가 무슨 축 역할을 하고 있죠? Y축. 그러면 OA의 개수를
무슨 좌표의 부호로 생각을 하는 거야? Y좌표. y좌표 부호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기 연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각각의 축으로 x축, y축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mn이 양수다. 이게 x좌표 관련된 거고 이게 y좌표 관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상황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 그려졌다. 그러면 mn의 부호가 어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1사분면이니까 m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그려지려면 x좌표는 무슨 수여야 하니까? 양수니까 x좌표 역할을 할 OB의 개수 누가 양수고? N이요. 근데 y좌표 역할을 할 누가 음수인 거예요? N. 그래서 얘는 m은 음수, n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부호에 따라서 아, 이거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는요? 그러면 x좌표가 음수니까 누가 음수고? N이요. n이 음수고 y좌표 역할은 m은 양수. 양수. 아이씨. 아, 좀 선 넘었네. 여기 가로를 A로 넣은 걸 설명이 좀 편하시네. 자, 그럼 여기 3, 4분면의 역할을 하는 요 영역에 P가 해서 P가 요 영역에 존재하려면 MN의 부호 어때야 하는 걸까? 둘 다 음수.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느 사분면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위치를 결정할 거냐면 MN의 부호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하나만 더 들어가. 또 하나 얘 합이 몇이냐에 따라 결정돼요. 자 지금 P의 위치 벡터가 A, B 위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고 있죠? 제일 특이한 상황은 개수합이 몇일 때가 제일 특이한 상황일까? 1일 때. 그러면 무슨 점 또는 무슨 점이라고 했어? 점 또는 외부 점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A, B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은 M이 0이었어. M은 0, N은 1 해서 개수합 1에다 쳐봐. 그러면 0, 5A니까 그냥 없어지죠? 1, 5P니까 OP랑 OB가 어떤 거야? 그럼 여기가 P인 거야.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 거야. 이번엔 M이 0이고 M이 1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계산이 0이면은 OP랑 접소가 되니까 OP랑 OA가 어떻다?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1이었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1하면 몇 대면 몇 분점? 요런 위치에 있었던 거고 저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몇 대가 내분점일지 또는 외분점일지 다 결정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 합이 결정하는 거 1차 결합의 개수합이 결정하는 건 어느 라인 위에 존재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요 라인 위에 존재하려면 개수합이 몇이어야 한다고요? 개수합이 1이면 요 라인에 존재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존재하려면 요 점에 B에 겹쳐 있으려면 개수합 1이면서 MN이 몇이면 될까요? M은 몇이고 N이 몇일 때 여기가 겹칠까? 이게 내분점도 아니고 외분점도 아니잖아요. N이요. M이 0, N은 1. 1. 요 점은 어떨 때? M이 1, N이 0. 그럼 요 점이 겹치겠죠? 요 사이에 있으려면 어때 될까? 무슨 점이어야 하니까? 내분점이어야 하니까 여기 개수가 음수가 되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3 플러스 1분의 뭐 3 플러스 이렇게 되지. 음수여가지고 3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거 무슨 점이 돼버리니까? 외분점이 되니까 얘는 둘 다 양수여야 내분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인은 맞는데 그 중에서 요 안에 존재할 조건은 합이 몇이면서 1이면서 요 사분이 1사분면에 속하려면 mn 개수가 어때야 된다? 양수. 그래서 요 영역은 m 플러스 n이 1이고 동시에 m 양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킬러포트로 넘어가는데 야, 그럼 여기는 요 위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합은 몇이면서? 합은 1이어야 할 때는 이 위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영역에 존재한다? 몇 사분면 쪽에 있는 거야 지금? 4사분면. 그러면 얘는 합이 몇이면서? 1이면서 n은 무슨 수여야 하고? 음수. n은 무슨 수? 양수는 요 라인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요 라인에 존재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합이 몇이어야 되고? 1이어야 되고 m은 양수, n은? 이거 혹시 놓쳤니? 이게 지금 뭐 판단하는 거냐? 어느 라인에 있냐는 합이 결정해. 어느 사분면에 있냐는 mn의 부호가 결정. 그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야. 좀 쉽지가 않죠. 자, 하나만 딱 더 하면 돼. 이제 mn 1일 때 했죠? 이번엔 개수합이 2분의 1일 때 한번 해볼게. 아쉽게도 m 플러스 n이 2분의 1일 때 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은 아쉽게도 개수합이 몇인 게 제일 좋은데 1이 제일 좋은데 개수합이 몇이야? 아씨 m 플러스 n 개수합이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몇을 곱해주면은 개수합이 1이 될까? 그러면 2m 플러스 2n 생각해보면 개수합이 1이죠. 그래서 저기 내 양배 2를 곱해버리는 거야. 이 높이는 2m way 플러스 2n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이제 개수합이 몇이니까? 2m, 2n 더하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왜 m 플러스 n 몇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그 2m 플러스 1이 몇이 되니까 얘가 너무 복잡하니? 조금만 잘 따라와. 개수합이 몇이 됐어요? 개수합 1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벡터에서는 1로 맞춰주는 거야. 양변 1을 곱해서. 아까는 개수합 2분의 1이 좀 아쉬웠거든. 그래서 개수합을 1로 맞추기 위해서 2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럼 EOP는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좀 이해하기 편안하냐? 편안하나? 양변 2로 나눠버려요. 그냥 2를 곱하고 나누고 그러면은 높이는 이 양변 나누는 거 아니고 곱하고 나눌게요. 2m 곱하기 2분의 1 높이 플러스 2n 곱하기 2분의 1 높이 해도 처음식이랑 어때요? 똑같죠? 2로 2 곱하고 나누고 했으니까 처음식이랑 똑같은 식이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5a면은 5a의 절반이죠? 2분의 1 5b 하면은 이거는 5b의 절반이죠? 그 두 벡터의 개수합이 몇이니까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절반 벡터의 중점이 여기랑 여기 라인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같지만 이렇게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그러면 m 플러스 n이 4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질지 가늠이 되니? 4등분 여기 지나는 데는 m 플러스 n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 그려져요. 너무 복잡하지 지금.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 과정이면 다 이렇게 터지겠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해 못했냐? 저요? 다른 거, 그 2분의 1 좀 이해 못했어요. 이건 이해 못했어? 요게 이해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한 판이 더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야, 근데 시험이 언제야? 우리 얼마나 남았어? 2주 뒤? 2주 반. 2주 반? 그럼 우리 수업 2번 더 남은 거야? 집부까지 해서 3번. 직보까지 3번? 화요일에. 졸지에 난 기아 직보까지 하네? 지금 뭔 일이야 이게? 진짜. 그래요? 이건 고3 직보가 없네. 그래요. 고2만 하면 자 봐봐. 2분의 5a를 중점 m 중점 라지 n 이렇게 놔볼게. 그럼 내가 2분의 5a를 뭐라고? m에서 그렇잖아. C라고 해, C. A의 중점을 C, 5B의 중점을 D 이렇게 놔볼게. 2분의 1 5a랑 내가
뭐랑 똑같은 말일까? O? 써도 되겠냐? 왜? OA, OC. OC는 OA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OA가 OC잖아.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까? 하고 EN하고 그럼 얘는 내가 뭐였을까? O? D. 했을 때 1차 결합인데 개수 합이 지금 몇이니까? 1이죠? 왜냐면 n 플러스 n 2분의 1이니까 2n 플러스 2는 1이니까 그러면 개수 합이 1이나 무슨 n이냐? 아, 이 P는 누구와 누구의 C와 D의가 아니라 C와 D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다시 아까 n 플러스 n이 1일 때는 계산이 1이라고? 그럼 바로 끝났어. 계산이 1이야? 그래? 그러면 따라하세요. P는 직선 AB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 몇이 됐어? 그러면 따라서 P는 C와 D의 직선 C이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반, 여기 아까 계산이 2잖아? 2분의 1이잖아? 그럼 1로 맞춰주다 보니까 참 이게 처음 하기. 재영, 넌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냐? 넌 두 번째니까 그런 거 좀 봤겠지? 거의 세 번째 아니에요? 넌 세 번째인가요? 우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괜찮아. 이런 문제 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면 킬러니까 하나 딱 더 할게. 하나.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요. 결국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 20킬로가 아닌 이상 내신에서는 이 정도가 나와요. 자, M 양수고요. 0 이상, N 0 이상, M 플러스 N 합이 어느 라인 위에 존재하는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킬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해 조건을 볼게요. n이 0 이상, n이 0 이상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자, n 플러스 n이 1이면 딱 여기 A, B 지날 때 요 라인 위에 점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1분 어떨 수도 있대. 자, 0.9면 한 0.9 요 라인이 있다는 얘기야. 0.8하면 요 라인, 0.7 요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이 삼각형 O, A, B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색칠이. P의 종점이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면 삼각형 넓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되고요. 쉽지 않았어. 참고로 음수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음수면 반대편 요 라인 M 플러스 N이 R는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쉽지 않겠네. 이 정도 하고 이거 넘어갈게. 이거만 할게요. 그래서 이해한 데까지는 이해하고 다 이해 못해도 되니까 어차피 너네 목표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너네 기한 패스LPA냐 그 ABC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ABC야. 중간 봤을 때 많이 어려웠어? 1학기 때? 쉬웠어? 아니요. 어려웠어? 너 뭐 나왔냐? A요. 너 A 나왔어? 너 뭐 나왔어? A 나왔어? 뭐 나왔어? B요. B 너 뭐 나왔어? B? 생각보다 A 맞은 사람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A 받으나 B 받으나 대학 가는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네요. 그치? 뭐 대학 가는 총점으로 따지면 뭐 0.0 몇 점 이렇게 하지 않나? 기하 A나 B나 전체 총점으로 따지면 자 요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분 위치 벡터 배웠죠?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뭐냐?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예요. 시점이 O, 종점이 그대야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 그 점. 그래서 그 위치 벡터를 부르고 자 이번에는 성분이에요. 성분 뭐라고요? 성분. 성분이라는 거 왜 쓰냐부터 얘기를 해볼게. 봐봐. 이렇게 A 벡터가 있어. 자, 레온이가 이 벡터를 봤어. 와 좋다. 그래서 혜린이한테 전화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A 벡터 A 봤는데 대박. 크기 2고 방향은 대충 오른쪽 위로 조금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 이렇게 말하면 혜린이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표현이 좀 애매한 거야. 화살표로 표현하는 건 좋았어. 근데 이거를 말로 전달하려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아씨 되게 좋은 벡터인데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고 하다가 그러면 뭔가 수치화시켜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좀 이해 전달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벡터를 숫자로 표현해보자 라고 한 거야. 어떻게 숫자로 표현했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벡터를 숫자로 표현. 숫자로 표현을 한 개 벡터에 뭐라고요? 성분이에요. 성분. 성분은 참고로 좌표랑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요. 성분은 정확히 말하면 변화량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자, 이 화살표를 분해하는 거야. 어떻게 분해하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냐, 이 델타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야. 예를 들면 야 x축 방향은 1, y축 방향은 2만큼 증가했어 하는 벡터는 한 칸, 두 칸. 요 벡터를 설명하고 싶다? 그럼 x축 방향은 얼만큼? 1, y축 방향은 얼만큼?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좌표랑 약간 비슷하게 이 벡터를 1,2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는 좌표랑 점의 좌표랑 다른 거야. 근데 표현 방법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 얼만큼? 가는 벡터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 벡터가 내가 마음에 들었던 이 벡터가 2, 3 이렇게 증가하는 벡터였다 쳐봐. 그럼 너 혜린이한테 야 벡터 A 대박이야.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2,3이 벡터야 라고 하면 혜린이가 스케치를 그려주면 1, 2, 3, 이거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벡터 A는 하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점이랑 약간 다르죠? 점 A 하면은 A 예를 들면 여기 원점 여기 A였다고 치면은 우리가 A의 좌표는 A, 점 A는 이렇게 안 했어요. A 한다고 괄호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벡터는 좀 달라. 이 자체가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 같은 의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벡터는 하고 몇 콤마면 이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뭐라고 부르고 벡터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분은 따라서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x 증가량, x 변화량을 따라서 x 성분. 성분은 변화량, x 변화량은 x 성분. 그리고 y 변화량, y 증가량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 y 성분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그걸 이제 엄밀하게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제대로 해볼게. 예시를 이용해서 내가 예시를 든 거야. 자, 벡터 성분. 벡터의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 자, B1, B2라는 점 B에서 출발해서 시점이 B, 종점이 C, C1, C2 인 벡터가 있다 쳐봐. 일단 얘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엄밀한 정의는 원래 따라하세요. 위치 벡터로 표현. 위치 벡터 그러면 평행이동의 시점을 어디로 맞추라는 얘기야. 먼저는 땡땡땡 해서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은 벡터예요? 다른 벡터예요? 같은 벡터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시점 무조건 O로 고정이 되죠? 그랬을 때 종점의 좌표 뭐라고요? 종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왜? 시점을 O로 놓잖아? 그럼 X 증가량이랑 이 X 좌표랑 어때요? 완전 똑같죠? Y 증가량이랑 이 Y 좌표랑 완전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 종점의 좌표는 A 바로 옆에 괄호가 A1, A2죠. 벡터 스몰 A 벡터라고 친다면 얘는 벡터는 하고 써야 되는 A 벡터는 하고 점 표현하듯이 순서상으로 표현은 괄호한 다음에 몇 콤마면 A1, A2 왜냐? 얘는 X축 방향 얼만큼 A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Y축 방향 얼만큼 갔다 A2만큼 갔다라고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좌표랑 성분이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또는 결국은 성분은 변화량이기 때문에 사실 평행이동 안 해도 괜찮아. 바로 축의 평행한 보조선 그거요. x 증가량은 x 좌표 차이 뒤에 곱하기 앞에 거면 되겠죠? 자, x 성분은 그럼 뭐가 될까? 그럼 이 x 성분은 C1 B 이게 x 성분이 되는 거야. x 증가량. y 성분은요? B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봐봐. 그래서 성분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줄게.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1,1,
B C 4명이니까 4개 해야지. 자, 혜민아. 네. 얘가 벡터 A야. 벡터 A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벡터 A는 하고 써야 된다고 성분은? 1,3. 와, 잘했어요. 왜? X축 방향은 얼만큼? Y축 방향은 얼만큼? 증가하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러면 내가 또 B 성분을 표현할 수 있겠냐? 이게 B야. 2, 3 맞아. 맞아. 그렇지. 3만큼 감소 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C 벡터 손해보세요. 이게 C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마지막 오면 D G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아, 마이너스 2. 맞아요. X축 방향은 마이너스 D, Y축 방향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게 벡터의 성분인 거야. 자, 참고로 이제 사칙연산을 사칙연산까지는 아니고 연산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성분을 표현하는 건 너무 잘했고요. 점과의 차이는 점 A 하나 바로 이렇게 웰트면서 이렇게 썼죠? 성분 표현은 좀 달라. 벡터 A 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벡터 A 는라고 이렇게. 이것도 벡터, 이것도 벡터. 둘 다 벡터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방법이 똑같아서. 나 옛날에 대학교 때 할 때는 이렇게 벡터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벡터 A가 하나, 둘, 이렇게 되죠. 이게 벡터 A.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벡터 A 성분을 표현할 수 있니? 벡터 A는 성분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훌륭해요. 벡터 B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각각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했어. 근데 둘의 더하고 빼고 1차 결합한 것도 성분으로 1차 결합으로 뭐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그럼 이거는 벡터를 연결해보면 결국 봐봐. X축 방향의 움직임만 생각해볼게. 내가 벡터 A랑 벡터 B, A만큼 같다가 B만큼 같다는 어떤 의미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는 거였죠? 근데 Y축 방향, X축 방향 다시 얼만큼 와요, B는? 그럼 X축 방향으로 결국 어떻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을까?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얘를 연결시킬게. 이렇게 이게 A 벡터랑 똑같죠? 자, 그래서 A, B 더하면 A만큼 갔다가 B만큼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 X 성분이 몇이 될까요? 0. Y 성분은 뭐가 될까? 해서 그걸 보면은 더하면 몇 되고? 더하면 몇 된다? 와! 그럼 내가 굳이 작도할 필요가 없어. 개꿀이에요. 이제 그냥 다 성분이오면 성분끼리 따라서요. X 성분 더하고 Y 성분 더하고 하면 끝나니까 성분 표현해놓으면 뭐 2차 결합 뭐 더하고 뺀 걸 작도할 필요 없으면 바로 계산해보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A, 벡터 A와 벡터 B가 없네? 있다고 칩시다. 그걸 여기 얘는 A 벡터가 있으면 B 벡터는 내가 쓸게요. B1, B2라고 합시다. 얘 X성분, Y성분 각각 둘을 만약에 더했다. 더한 1차 결합, 더한 합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바로 계산해버리면 된다. A1 플러스 B1 X성분끼리 뭐하고 더하고 Y성분끼리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더라. 그냥 막 기억이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봐봐. 벡터 A가 2,2였지. 그러면 2A 벡터 어떻게 나가? 2A 벡터 A만큼 몇 번 간 거야? 2번 갔으면 한 번, 2번 했네? 그럼 X축 방향으로 몇 간 거랑 똑같을까? 2를 2번 간 거랑 똑같겠죠? Y축 방향도 얼만큼? 그래서 얘는 내가 2 한 다음에 이 벡터
좌표가 아니라 벡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바로 이렇게 써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몇 표만 몇을 써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표현이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좌표 아니에요? 벡터예요, 벡터. 벡터의 2배, 벡터의 2배는 그냥 각각의 성분을 실습해주는 결과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그럼 얘는 내가 K A 벡터 그러면 K 곱하기 A1, A2 라서 니은 다음에 뭐라 써버릴까? KA1, 이렇게 써도 계산해도 되더라. 개꿀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BC는 아까 했던 거야. 여기 써봐요. BC는 얘가 성분이라는 게 결국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B에서 출발 C에 도착하는 벡터의 X 성분은 어떻게 돼요? C1 마이너스 1, 콤마 이렇게 성분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쓰세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좀 그릴 게 많죠. 이 예시는 안 해도 돼요. 이거 결과만 쓰세요. 이해했으면 결과만 쓰시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좀 요약해서 써주면 그래서 좌표랑 성분이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죠? 성분은 변화량이에요. 벡터의 변화량. 시간이야? 5분 남았어요. 그렇군요. 쉬는 시간 생각해보니 안 했지? 그래서 어쩐지 금방 현상 느낌이 나라. 마지막 페이지야 벌써. 이거 하고 쉽지가 않다. 자, 마지막 내용 갑시다. 썼죠? 우리가 성분을 이용하면 벡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좀 더 다루기 편하다 라는 거고요. 성분을 이용한 벡터의 기본 연산. 아까 위에 앞에 쓰는 걸 또 써놨는데 내가 벡터 A랑 벡터 B를 더했다? 뺐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리고 뭐라고 쓸까 내가? A1 뿔마 B1 이게 X 성분이 되는 거겠죠? 콤마 하고 Y 성분 쓰면 되죠. Y 성분 뭐라 쓰면 돼요? A2 콤마 뿔마 B2 이렇게 들어가라. 참고로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m 플러스 n분의 P는 하고 써야죠. 5P는 이렇게 하면 성분을 쓰겠다는 얘기죠. m 플러스 n분의 m 한 다음에 a가 m이었죠. b의 x성분 b1 플러스 n a1 콤마 m 플러스 n분의 m b2 플러스 n a2y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랑 내분점 좌표 공식이랑
매문점 성분 공식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더라는 우리 해보지 맙시다. 외문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Q는 고마워요. 이거 영상 보내 시험 전에 너네도 볼 수 있어서 좀 정성껏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좋아. 봅시다.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외분점은 n-n분의 m b1 마이너스 n a1 n-n분의 이거는 y 성분이니까 m b2 마이너스 n a2 이렇게 되는 거고 무게중심 똑같아. 따라하세요. 무게중심은 평균. 그러니까 이거 3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5g 벡터는 좀 스몰 g 벡터는 되겠죠? 는 하면은 x 성분은 셋의 x 성분 다 뭐예요? 이거? 여기 성분. 네. 그러면 A1, B1, C1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버리고 Y 성분도 Y 성분 다 뭐 하고 A2, B2, C2 나누기 3 해주면 나오더라. 그래를 해봅시다. 쉽지 않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여기까지 쓰고 다 쓴 다음에 마지막 하고 끝냅시다. 마지막 내용이 좀 알아두면 좀 편해요. 제대로 알아보면 계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A 벡터와 벡터 A와 벡터 B가 뭐 하면이면 우리 벡터 좀 익숙하죠? 평행하면 실수배. 그래서 내가 T배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유가 있어요. 매개변수로 방정식 하듯이 할 거라 T를 쓸 거예요. 벡터 A는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이걸 성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벡터 B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 얘도 성분, 얘도 성분으로 쓸게.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A1, A2라는 벡터는 T 곱하기 뭐라 쓰면 되는 거야? 네, B1, B2라서 이거 아까 우리 뭐 해도 됐나? 안으로 다 그냥 T 곱해줘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TB1, 인 거잖아. 따라하세요. 두 벡터가 같으려면 X 성분도 같고 Y 성분도 같아야 한다. 그럼 여기 식이 두 개가 나와? 너희는 밑에다 써.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 쓸 테니까 너희는 밑에다 A 쓰세요. 그럼 내가 알겠는데 지금 그럼 A1이랑 누구랑 똑같네요. 그죠? A2랑 누구랑 똑같네? 네, 그래. T는 하고 정리해볼게. T는. 그럼 얘는 T는 하면 뭐분의 뭐? B1분의 A1이 뭐가 된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에요. 그쵸? T가? B가. 그리고 오른쪽 Y 성분도 내가 B2분의 B2가 0이 아니라면 B2분의 A2가 뭐랑 똑같다? 이렇게 되지. 얘도 T고 얘도 T야. 그럼 내가 T는 하고 다 묶어 쓸 수 있을까? T는 하면 뭐분의 뭐? B1분의 A1이면서 뭐분의 뭐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실수배로 분배할 수 있다도 알아야 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한 거는 평행하잖아. 성분이 어떤 관계가 있냐를 요구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비례식에서 내행곱과 외항곱 같다 했던 결과가 똑같은 거야. 얘는 두 가지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A1 대 A2는? A1 대 B2. 이렇게 비례식을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율을 보고 따라하세요. A1 대 B1은? 누구 대 누구? 네, A2 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왜요? 라고 한다면 봐. 내항의 곱하면은 뭐 나와?
A2 이 뭐야? B2야? B야? 뭐야 이거? 자 다시 내항 곱하면 뭐랑 뭐 곱해진 게 나와요? A2 B1 여기도 내항 곱하면 뭐 나와요? A2 B1 외항 곱하면 둘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 둘이 같은 비례식이야 이게. 그래서 뭐가 그래서 예를 들어 벡터 A가 1,4 이런 벡터야. 벡터 B가 K,12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둘이 평행하네. 와 따라서 평행하면 시수배 몇 대면 몇 대면 이게 몇이야? 이렇게 되면 아니면 몇 대면 1대 4 몇 대면 해서 3 해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1대 4, 1대 4 해도 이것도 되고 아니면 1대 3, 1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편한 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식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여기서 끊을게요.